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밤 10시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 가족끼리 모임을 가지면은 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에서는 당대표 선거를 2월 27일에 하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심재철 전 국회의장 등이 지금 출마를 해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대화의 초점이 이쪽으로 자유한국당으로 상당히 쏠린 기분이 듭니다. 저도 이 설날 연휴 때 몇 군데 모임에 갔더니 주로 보수층이 또 노장층이 많으니까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 화제의 중심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호감 표시가 많았습니다. 호감 표시의 공통점은 오랜만에 교양 있는 공직자를 봤다. 오랜만에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문장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은중유골이라고 할까요? 그 말 속에 상당한 그 힘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서울 사람이다. 이제는 서울 사람이 한번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표준말로 하는 서울 사람이 대통령 하면 될 때도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이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의 신원섭한, 그중에서도 이 말의 정확성, 교양 있는 말을 오랜만에 들어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좀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인들이 험한 말에 시달렸기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황교안 전 총리의 이 말에 감동을 먹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또 황교안 전 총리는 경력이 공안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방공은 확실하다. 또 아버지가 이 황해도에서 내려온 탈북자 출신이다. 그리고 그 경력과 어울리게 법무장관을 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가져온 실적이 있다. 또 국무총리 때는 좌편향 교과서 개혁에도 앞장섰던 사람이다.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안정감 있는 데다가 정치에서는 신인이다. 이 정치에서 신인이라는 게 핸디캡도 될 수 있고 오히려 장점도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 신인이 결코 핸디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점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좀 뉴페이스를 갈구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 보수 세력에서 이 신선한 이미지의 황교안 전 총리가 나타났다. 이게 하나의 바람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아닷컴은 오늘 한국당에 불고 있는 황바람, 3강일까 1강 2주일까 하는 제목을 벌써 달았습니다. 옐로우 윈드입니까? 이거 황바람. 옐로우 피버를 하면은 그 조금 나쁜 놈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 사진을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세 사람을 이렇게 앞에 내세웠습니다. 이 황교안 바람이 실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여론조사에서는 확실히 실체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조사에서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여야 통틀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이낙연 현 총리를 누르고, 그리고 문화일보가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사이에 엠브레인,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과 조사를 했더니 여기서도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차기 자유한국당 대표로 누구를 선호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1등이 18.7%의
황 전 총리였습니다. 2등이 오세훈 전 시장이고 11%,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7.1%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당 지지자로만 이 설문 대상을 줄여가지고 물으니까 황 전 대표를 당대표로, 황 전 대표가 아니군요. 황 전 국무총리죠. 황 전 국무총리를 당대표로 지지한다는 사람이 53.6%는 됐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홍준표 전 대표 10.7%, 3등이 오세훈 전 시장 10.1%였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당원이 많은 이 대구 경북지방에 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황 전 총리 26.9%, 오 전 시장 11.5%, 홍준표 전 대표 5.6%로 압도적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2%의 표본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참조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 좀 황 전 대표의 출마로 타격을 입은 사람이 오세훈 전 시장입니다. 뭔가 이 오세훈 전 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미지나 지지층에서 조금 겹치는 면이 있었는데, 그 겹치는 그 부분에서 황교안 전 총리 지지 쪽으로 싹 쏠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의 지지율이 많이 잠식되었다 이렇게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요새 언론 보도로는 황교안 대 홍준표 구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이 차이가 많고 스타일이 다르고, 또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를 상당히 의식해서 그런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 병역 비리 의혹이겠죠. 병역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썼네요. 나는 이회총 총재 두 아드님 병역 면제 의혹으로 10년간 앞장서서 투쟁했으나 우리는 대선에서 2번이나 실패했다. 병역 문제는 국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묵과하기 어려워 지적하는 것을 내부 총질 운운하는 비난은 가당치 않다. 2번이나 당대표를 했던 제가 무슨 욕심으로 또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왔겠느냐. 병역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면 당으로서는 모처럼 맞은 대여 투쟁의 시점에 수비에만 급급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건 단연간 정치 경험에서 우러난 당에 대한 충정이다. 우리끼리는 양해가 될지 모르나 국민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철저히 세게 검증해야 한다. 검증 없는 인재 영입은 당의 시한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자신이 왜 황교안 전 총리의 병역 문제를 문제 삼느냐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지적입니다. 일단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되는 순간부터 좌파 진영에서 병역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 저항력을 기르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검증이 돼야 한다 하는 이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황교안 전 총리를 오히려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그 논리나 사람됨을 구경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를 의식해서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황교안 전 총리의 지지 기반으로 보이는 이 박근혜 세력, 이 박근혜 세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 지지 세력입니다. 이 박정희 지지 세력이 이 보수 세력 안에 절대 다수입니다. 박근혜
박정희 이렇게 묶으면은 또 유경수까지 묶으면 큰 덩어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분히 정서적인 지지층이니까 오히려 강하죠. 이 지지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당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2018년에 작년에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굳이 출당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요. 굳이 출당시킴으로써 박정희 지지 세력으로부터 상당한 원망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방선거의 참패에도 저는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요사이는 홍준표 전 대표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석방해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 운동을 내가 대표가 되면 벌리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이 대표 경쟁이 황교안 대 홍준표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맞대결하는 것도 흥행성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자유한국당 대표 선거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한 사람은 수세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주 차분하고 냉정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도 한 사람은 아주 저돌적이면서 핵심을 팍팍 찌르고 또 황교안 전 총리는 정제된 언어를 쓰면서도 헌법적 가치를 또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딱 핵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외유내강형입니다. 한 사람은 외유내강형인데 또 다른 분은 상당히 공격적이죠. 그리고 그런 길도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한 사람은 공안검사 출신이고 또 한 사람은 그 강력사건 수사를 통해서 유명해졌던 둘 다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정치는 우리 홍준표 전 대표가 먼저 했고 또 이 한나라당이 나중에 새누리당으로 바뀌는데 한나라당 시절의 당대표도 일찌감치 했습니다. 이 당 경력은 홍준표 대표가 있고 또 홍준표 대표는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이 노동 세력과 맞서가지고 싸운 실적이 강하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비난한 집안 출신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런 점에서 뭐 나이도 좀 비슷하고 저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 홍준표 대결 구도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 출마 선언을 조금 미뤄가지고 이 설날 직후에 결정을 내려가지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이 황교안 전 대표에 밀리니까 출마를 접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는 기사도 나와서 좀 일단 기다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출마로 자유한국당이 활기를 띠고 그게 또 이 보수층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리하여 이제 2020년 4월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이 새 대결, 본격적인 좌우 대결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되면 이 보수가 조금 외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한때는 40%였는데 지금 26%로 거의 반토막이 나고 말았고 내가 보수라는 사람도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해가지고 서로 생각이 달라져서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용광로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통합하면서 지금 중도층으로 빠져 있는 보수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30% 내지 35% 정도로 확대만 되면은 다음 총선은 해볼 만한 게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로 해서 교양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런 화두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 발전에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